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 스웨덴 다른 나라 노동자 임금표입니다. 이러면은 어느 대학 간에 대학을 가네 못 가네로 핏발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임금 분포도가 이런 식이면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예요. 사람들이. 우리끼리 국민들끼리 드자비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0.01포인트 차이로 막 공정이네 안 공정이네 칼 들고 막 죽일 듯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정말 학문할 친구인지 그런 친구인지 아닌지를 정성적 평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학에서.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은. 현미경적 감시의 핏발선 시선이 없어지면 대학에 대해서 대학에서 편안하게 이 친구가 진짜 우리 과에 공부하러 온 친구냐 아닌 친구냐라는 거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수시, 입시, 수시, 정시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신 차리면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역사를 움직여요. 참으로 아쉬운 거는 이런 문제를 원래부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정치력이 없어요. 딜레마예요.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이런 생각을 저와 비슷한 생각을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능력이 너무 박약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어요. 느낌이 오십니까? 제노처럼 재미나게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리타분하게 얘기해서 아무도 그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사람들을 모을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옳은 이 부분에 관한 옳은 얘기를 세팅은 하는데 관심은 있는데 사람들을 그 얘기로 모을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데 모여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만이 역사의 진행 각도에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런 폭발력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 친노, 친문이라는 거예요. 친노, 친문 세력이 역사의 실질적인 어떤 각도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 시점에서, 최근 시점에서 역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의미 있는 비중, significance를 가진 인간 그룹,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최대, 최강 민심 그룹이 다 맞습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최고, 최강, 최대 민심 그룹이므로 민심 그룹이므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한테 뭐라 그런 놈들 뺨 따고 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한테 개아리 타는 놈들 뺨 따고 때리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최강, 최대 민심 그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바뀌면 세상이 제대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사명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최인호 TV 맨날 보러 오시면 돼요. 손에 손잡고 그 가능성 있는 친구 손잡고 구독시키고 최인호 TV 맨날 보러 오면 돼. 뭐 대단한 뭐 어깨에 힘 들어가는 그건 아니고 최인호 TV가 권장하는 책도 보고 뭐 그런 거죠 뭐. 마음이 바뀐 걸로 충분합니다. 알게 된 걸로. 알게 된 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유명한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이걸 비판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있냐 없냐. 제가 그러나가 들어간 이 번역에 그냥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막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게 엥겔스가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막스가 원래 쓴 글은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해석이 변화해요. 이해되셨죠?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세상이 변화되도록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실천이고 혁명이고 변화의 출발점이지 해석 is one thing, 변화 is another. 해석과 변화가 다른 것이다라는 천박한 철학이에요. 여기 그러나를 집어넣으면. 맞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해석했는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 이게 굉장히 천박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철학자인데 그렇게 썼을 리가 없어. 말 되죠? 그러나가 없어야 돼요.
세계가 변화되도록 세상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굴러온 과정을 해석하잖아요. 해석이 혁명이고 해석의 이야기가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되지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상이 이런 꼬라지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왜 해결 안 됩니까? 국가가 고를 안 메워서 그렇다. 어제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해고가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불법 해고가 왜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너 해고야? 그럼 곧바로 해고입니다. 어제 한 얘기 아주 중요해요. 미국은 you're fired 하면 그냥 해고예요.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 해고, 너님 해고 이러면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국가의 책임을 기업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그걸 깜뿌라치 해주는 기업과 자본을 위한 다른 온갖 또 방책을 또 하는 거예요. 얼렸다가 녹였다가 그런 겁니다. 미안하잖아. 이게 안 되는 거란 알잖아. 기업에 너무 강력한 부담이란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깜뿌라치 해줄 또 다른 정책이 또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 확 올렸죠. 최저임금을 확 올렸죠. 그 다음에 무슨 조치가 있었죠? 최저임금을 확 올린 다음에 깜뿌라치 하는 게 반드시 따라갑니다. 최저임금을 국가가 손 안 대고 국가는 이 부분에 돈을 안 쓰고 최저임금의 대폭 증가가 법적으로 생산성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발생했죠. 맞습니까? 2017년에? 2018년에?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정부가 기업한테 미안하겠어? 미안하겠어요? 미안하겠죠? 반드시 깜뿌라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깜뿌라치가 따라가요. 뭘까요? 탄력근로제. 선물을 줍니다. 안 삐치도록. 탄력근로제요. 자본과 기업에 반드시 선물을 줍니다. 탄력근로제도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노동시간을 지금 우리 그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 여름에 바쁠 때 연짝으로 근무시켜도 됩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요. 탄력근로제가 안 도입되면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한테 교섭력이 생기고요. 협상력이 생겨서 돈 더 많이 받고 빡세게 일하게 되면은. 그죠? 그 총 1년 노동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름에 그 땡볕에 휴식시간 조금도 없이 그 주문 들어올 때 몰아치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설치할 일이 많잖아요. 저여름에. 그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노동을 빡세게 굴리려면은 돈을 아주 많이 줘야죠. 근데 돈은 안 줘. 노동운동도 말이에요. 진짜로 너무 하시다. 노동운동이 노동시간 단축 투쟁 진짜 안 해요. 돈 더 많이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노동운동이 왜 그렇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노동운동 한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 아니에요. 국가가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노동운동가들이 초점을 놓치는 것도 있지만 노동조합원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투쟁을 해야 되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은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쓸 때는 많은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하면 노조 간부들의 그런 투쟁을 노동조합원들이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임금을 높이는 데에 투쟁이 집중되고 일 많이 하는 데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심 노동자들도 반기니까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는 거예요. 탄력근로제가 왜 속절없이 이렇게 패배하냐? 노동자 일부도 반기니까요. 일 많이 하게 되면 좋다. 맞잖아요. 일할 때 세차게 해가지고 벌어야지. 이런 내심이 있으니까 그냥 결국은 국가가 할 일을 다 하려면은 국민이 협조를 해줘야죠. 국가도 할 말이 많아요. 뭐 돈이 있어야 하지.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국민과 국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 재원이 풍부해서 그 재원으로 복지를 산과 고래, 그 고를 메우는, 그래서 구릉지대, 언덕지대로, 완만한 언덕지대로 만드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은 왜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데 합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잘못됐냐? 그거는 또 아니야. 무조건 국민 탓만 하면 얘기가 빠꾸 돌잖아요. 국민들이 반성해야 되느냐? 뭐 그런 지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국민들 탓을 할 수도 없어. 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싫어해요? 맛을 봐야 돈을 내지. 맞습니까? 세금을 내가 낸 게 나한테 빠꾸 되는 맛을 봐야 믿고 돈을 주지. 그거 아닙니까? 수십 년간 누적된 국민들의 총체적 경험이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맛을 봐야 내가 세금을 내지. 느낌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론자가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지사님이 버럭할지도 모르겠는데 기본소득주의자가 아니에요. 정세 복지주의자예요. 이 지사의 빅픽처를 이제 알겠어요. 말을 액면 그대로 봐드리면 안 돼. 정세복지주의자예요. 근데 정세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여기에 합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기본소득으로 현금 지급형 복지로 직접 맛을 봐야 세금 내면 좋구나. 여기에 합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에서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일단 매겨야 낸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에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아, 이 지사가 왜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지? 이제 그 숨어있는 빅픽처를 이해한 거예요, 제가. 사회과학 이론적으로 하면은 내가 보기엔 엉망진창이거든. 사회과학 이론으로 보면 엉망진창인데, 아, 왜 저러냐. 이걸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제 이해를 했어요. 먼저 국가가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최인호의 이야기랑 결합되면 뭐예요? 일단 국가가 적실한 국가 부채를 땡겨가지고 복지의 맛을 보여준 다음에 조치에 이렇게 한 다음에 복지가 이래 좋은 겁니다. 체감하게 한 다음에 증세 담론을 서서히 일으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이재명 도지사의 얘기와 제 얘기가 합쳐져서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도 또 강조점 내세우는 표가 다를 뿐이지 논리는 똑같아요. 영구채 발행을 얘기한 정치인은 이 지사밖에 없어요. 영구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시기에 얘기한 사람은 이 지사밖에 없어요. 강조 포인트가 영구채에 안 놓여지고 기본소득에 놓여지는 거고 쓰는 곳에 집중한 거고 최인호는 돈 만드는 쪽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영구채를 발행해서 복지의 뜨거운 맛을 보게 하고 보편 증세로 나가야 된다. 논리로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 증세에 사람들이 세금 내도 안 아깝다라고 동의하게 되는 것은 숫자 설명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의 뜨거운 맛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먼저다. 자, 그런데 중앙정부가 말을 들어요? 중앙정부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홍남기가.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먼저 질러버리는 거지. 경기도의 재원으로 먼저 질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게 들쑤셔버리니까 결국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재명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다 있었지만 그렇게 먼저 지방정부가 지르는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가 이끌려온 거예요. 우리 다 봐서 알지만서도. 맞죠? 그냥 말만 질러라 하면은 아마 현실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사고 쳐버리니까 결국 그렇게 끌려 들어온 거예요. 선빵의 위력이죠. 맞지?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말만 계속 하면은 아마 지급 안 됐을 거예요. 먼저 불이 확 퍼져나가 버리니까 끌려 들어온 거예요. 예. 솔선수범은 좀 약해. 솔선수범은 좀 약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훨씬 더 센 겁니다. 올바른 역사를 위한 제대로 된 선동이라고 할 수 있죠. 들쑤셔 놓는 거예요. 솔선수범은 좋구나. 사람은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 압박을 가야 되거든. 솔선수범은 압박이 아니죠. 솔선수범은 그냥 알아서 잘 따라해라 이런 건데 그러지 않거든. 압박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더 강하게 몰아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이제 큰 뜻을 알았어.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데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런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는 거죠. 꿀럭꿀럭꿀럭 이렇게 물이 빰뿌가 돌도록 마중물 역할을 자기 딱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가 선빵을 치는 거죠.